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투싼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투싼은 현대의 글로벌 베스트셀러이고 현행 모델이 3세대죠. 이 3세대는 2015년 초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3년 만에 부분 변경 모델이 나온 거죠. 이번에 출시된 투싼은 부분 변경 모델 치고는 꽤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안팎의 디자인이 달라지고 편의 장비와 안전 장비가 많이 추가가 됐죠. 그리고 엔진도 기존의 1.7L 디젤을 대체하는 1.6L 스마트 스트림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미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투싼의 얼굴은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사진보다는 실물이 더 낫습니다. 이 전면의 얼굴은 기존에 비해서 좀 더 스포티하고 단단한 느낌이 생겼어요. 구형과 비교해서 호불호는 있겠지만 확실히 최근에 나온 새 차 또는 부분 변경이 됐다,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릴 같은 경우에는 그 넥소와 좀 비슷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헤드램프와 안개 등 범퍼 주변의 디자인도 생각보다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하죠. 많이 달라진 전면에 비해서 후면의 디자인은 그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일단 테일램프 디자인이 좀 달라지고요. 그 리플렉터의 위치가 좀 위로 올라왔죠. 그리고 범퍼 상단 쪽의 디자인도 좀 변경이 됐습니다. 투싼의 엔진 라인업은 1.6 디젤과 2.0 디젤, 1.6 가솔린 터보 이렇게 세 가지가 탑재가 되는데, 시승차는 2.0D H트랙, 그러니까 사륜이죠. 모델이고요. 풀옵션 사양입니다. 타이어는 금호의 크루젠 프리미어, 사이즈는 245에 45와 19입니다. 이 투싼 부분 변경 모델은 1.6L 디젤도 19인치를 고를 수가 있죠. 가장 작은 사이즈는 17인치고요. 이 타이어의 트레드웨어는 440입니다. 예, 실내 디자인도 좀 달라졌죠. 이 투싼 부분 변경은 실내 디자인이 이 송풍구 위쪽이 달라지고 그 밑에는 뭐 거의 동일합니다. 기존과 비교를 해보면은 송풍구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 양쪽에 있었죠. 그래서 그 메리평 모니터에서 약간 날개를 펼친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지금은 송풍구가 이 밑으로 내려오고 돌출형 타입이 적용이 됐어요. 모니터가. 이 돌출형 모니터는 최근 현대기아차에 쓰인 것과 거의 비슷하고요. 이렇게 좀 잡고 흔들어도 소리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쪽의 메뉴는 다른 현대차와 거의 비슷하죠. 지금이 내비게이션 화면이고요. 이거는 내비게이션 메뉴, 그리고 이건 즐겨찾기 버튼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블루링크와 폰 프로젝션, DMB, 홈, 마이 메뉴 같은 거를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버튼 누르면 한 번에 자기가 지정한 메뉴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모드 버튼 역시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셋업에 있는 메뉴도 다른 현대차와 거의 비슷한데, 이 안내 음성 역시도 남성 음성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서라운드 뷰 화면인데, 현대기아의 다른 SUV들처럼 이 화질이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버드뷰 화면이 제공이 되고요. 오른쪽에. 그리고 이 버튼을 눌러서 개별적인 화면을 볼 수가 있죠. 송풍구 밑에는 공조장치가 있고요. 익숙한 디자인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용하기 편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공조장치에는 별도의 액정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들 있잖아요. 버튼의 디자인이라든가 이 누를 때의 감촉은 이 상위 모델과 비교해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기어랩 앞쪽의 수납 공간은 현대 특유의 디자인이고, 별도의 수납 커버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선 충전 패드를 겸하고 있죠. 이렇게 올려만 놓으면은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C볼트 2개와 USB, aux 단자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랩 옆에는 작은 수납 공간과 컵홀더 2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컵홀더의 경우에는 이 날개가 여기 양쪽에 이렇게 2개만 있어요. 이쪽에 2개, 이쪽에 2개. 그러니까 보통 날개가 있으면 4개가 다 있든가 아예 없든가 그렇잖아요. 요거 날개 숫자를 좀 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차들이 그렇듯이 이 컵홀더는 그 양쪽의 사이즈가 조금 다릅니다. 이쪽에 있는 수납 공간은 핸드폰을 무선 충전하지 않을 때 딱 핸드폰 놓기가 좋은 자리 같아요. 기어레버 뒤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파킹 센서, 내리막 경사로 조절 장치, ISG 온오프 버튼이 모여 있습니다. 센터 콘솔 박스는 용량이 괜찮은 편이에요. 이 트레이 걷어내면은 꽤 깊죠. 그리고 이게 지금 500mm인가 그런데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문이 닫힙니다. 운전대 왼쪽에는 계기판 밝기 조절과 사각지대 경고 장치, 차선 유지 장치, ESC 온오프, 사륜 락 버튼이 모여 있습니다. 트렁크도 여기서 열 수가 있죠. 운전대에는 차 크기에 맞는 사이즈 같고요. 이 림을 감싼 가죽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으로도 좀 미끄러워 보이는데 실제로도 이렇게 손에 좀 잘 붙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림 자체가 그렇게 예뻐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에 약간 좀 이렇게 보풀 같은 게 일어나고 그랬네요. 스포크 왼쪽에는 음성인식과 오디오,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트릭 컴퓨터 버튼 등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은 트릭 컴퓨터 화면이고요. SCR 추가가 되면서 요소수 레벨 게이지가 추가가 됐죠. 그리고 H-트랙은 실시간으로 사륜 시스템의 앞뒤 토크 배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설정에 들어가면 나오는 운전자 보조나 도어 라이트, 사운드 편의 이런 거는 기존의 현대차와 동일합니다. 이 투싼 실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이 시트인데, 이 시트의 쿠션이 제 기준으로 보면은 좀 짧아요. 그러니까 좌우의 폭은 괜찮은데 그 시트 쿠션이 좀 짧아서 허벅지 그 뒤쪽 있잖아요. 거기가 약간 좀 허전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쿠션은 그냥 평범한 편이고요. 가죽의 질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죠. 유리는 운전석 쪽만 상하행 모드 원터치고요. 나머지는 적용이 안 됐어요. 이런 거는 좀 아쉽죠. 그리고 이 도어 포켓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만한 사이즈의 병을 2개 정도 꽂을 수 있는 그 구획을 나눠놨습니다. 투싼의 2열 공간은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제가 앉았을 경우에 무릎이랑 앞시트 사이에 주먹 2개가 들어가니까 차 사이즈를 감안을 하면은 괜찮은 편이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2열 시트의 쿠션이 1열과 좀 많이 달라요. 보통 1열과 2열은 시트 쿠션이 다른 경우가 뭐 훨씬 많지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평균보다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열에 비하면은 2열 시트의 쿠션이 한층 단단합니다. 단단 또는 쿠션이 좀 빠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등받이보다는 그 엉덩이가 닿는 부분이 좀 더 단단하고요. 그리고 등받이 각도 조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지금 가까운 쪽에 있는 거는 뒤로 좀 최대한 밀어 놓은 상태고요. 저쪽은 거의 세워 놓은 상태인데 이 정도면은 그 뒤로 기울어지는 각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1열 시트 밑으로는 신발이 넉넉하게 들어가고요.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 송풍구와 USB가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2열 유리는 끝까지 내려가고요. 열선은 2단계가 마련이 됩니다. 차 사이즈로 생각을 하면은 트렁크의 용량은 괜찮은 편인데 이 러기지 스크린이 이게 기본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 러기지 스크린이 없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유럽만큼 좀도둑이 많은 건 아닌데 러기지 스크린이 기본으로 있으면 좋죠. 그리고 이 밑에 쪽에는 수납 공간이 2단이에요. 커버를 내면은 이 밑에도 괜찮은 수납 공간이 있고 쪽에는 C-볼트도 마련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2열 시트를 접으면은 트렁크와 바닥이 거의 평평하게 이어집니다. 예, 지금은 에어컨 끈 상태이고요. 공회전 때의 엔진 소음은 그 디젤 그 특유의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어느 정도는 좀 들리는 편이에요. 확실히 그 윗급인 산타페보다는 전체적인 방음은 좀 부족하고요. 특히 엔진음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진동 같은 경우에는 운전대로는 좀 가늘게 있어요. 시트로는 없는데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은 좀 가늘게 진동은 전해집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에어컨을 키면은 진동은 약간은 좀 더 생기고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리터 디젤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6단이었는데 2.0 디젤은 8단으로 변속기가 업그레이드가 됐죠. 이 2.0 디젤의 투싼은 기존에도 동력 성능이 괜찮았는데 이 차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이 차가 주행거리가 제가 처음 받았을 때 한 410km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 차죠.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하면은 나중에 되면은 그 엔진 소리가 좀 더 좋아지거나 동력 성능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길이 들면은. 그리고 이 차 이제 운전해 보면은 확실히 같은 엔진의 산타페나 소렌토보다는 얘가 좀 더 경쾌해요. 그러니까 저속에서 좀 더 가볍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같은 엔진인데 차가 더 작고 가벼우니까 경쾌한 게 당연하죠. 물론 평상시에 이 주행 느낌이 산타페나 소렌토만큼 좋은 건 아니에요. 2.0 엔진에. 이게 똑같이 만들면은 그 현대가 차를 잘못 만든 거죠. 급이 있으니까. 근데 이 차 운전해 보면은 확실히 같은 엔진의 윗급 모델보다는 그 주행 질감은 좀 떨어지죠. 그 주요 차이 중에 하나가 이제 정숙성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음이 좀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이 노면을 달리면서 보면은 확실히 하체의 방음이 좀 부족하고 타이어 소음이 어느 정도는 좀 올라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실내 설명할 때 이쪽 공조장치 부분에 그 버튼 눌렀을 때 뭐 감이나 이런 거는 윗급 모델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쪽 도어 스위치 쪽에 그 버튼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많이 있죠. 여기서는 이제 확실히 좀 급이 아니고 특히 유리가 오르고 내릴 때의 그 소리도 좀 더 커요. 그 유리 자체도 좀 더 얇은 느낌이고 이 하체의 경우에는 좀 적당히 부드러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상하의 그 바운싱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초기에가 부드러워서 그런지 그렇게 딱딱하다는 느낌은 안 들고요. 그리고 그 노면의 충격을 비교적 빠르게 잘 처리를 해줍니다. 투싼은 부분 변경이 되면서 H-트랙이 추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회전할 때 그 움직임도 좀 달라졌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컴포트 모드인데 스포츠 모드와 그 동일 코너에서 그 거동이 좀 달라요. 컴포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적당하게 언더스티어를 자제를 하면서 돌아 나가는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동일 코너에서 가속 페달 끝까지 밟잖아요. 그러면은 순간순간 이렇게 앞쪽이 이렇게 안으로 더 감겨요. 그래서 보통 오버스티어라고 하잖아요. 그거와 좀 비슷한 느낌이 나긴 합니다. 그리고 동일 코너만 보면은 컴포트 모드가 좀 더 그 출력의 전달이 좀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스포츠 모드에서는 스포티하게 안쪽으로 살짝 감기긴 하는데 뭔가 좀 제어가 순간순간 이렇게 급하게 들어갔다가 풀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컴포트 모드가 좀 더 자연스럽고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또 좀 재밌다고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엔진 소리가 산타페 소렌토의 2.0과 좀 달라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 소리를 좀 더 부각을 시킨 것 같아요. 특히 저회전에서. 2.0 디젤 엔진의 산타페 소렌토는 이 차처럼 그렇게 저속 또는 저회전에서 이렇게 베이스음으로 이렇게 웅웅 깔리고 그러지 않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소리가 좀 의도적으로 그렇게 부각을 시킨 것 같아요. 지금처럼 한 2000rpm 이하에서 이렇게 밟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웅 하고 들어오는 소리가 좀 더 크죠. 그러니까 이 음량이 좀 크긴 한데 그 음색 자체는 듣기가 괜찮아요. 2.0이 투싼에서는 가장 상위 모델이잖아요. 가장 출력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 엔진 소리를 좀 부각하게 또 스포티하게 세팅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90km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순간 연비가 대략 20에서 한 24 요 정도 나오는데, 이게 확실히 그 6단 시절보다는 좀 소폭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 역시도 차선 유지가 들어갔죠. 이제 고속도로 주행 보조는 이제 고속도로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용을 못 하고요. 그리고 다른 현대기아 차들처럼 이 기능은 시속 60km 이상에서 활성화가 되고요. 이 기능의 핵심 중에 하나는 차선 가운데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 사실 차선 가운데로 잘 지키면서 가야지 일반 도로에 쓸 수가 있죠. 안 그러면은 그 다른 차들한테 민폐가 되니까 사용이 좀 힘들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차선 가운데로 좀 잘 지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타이어가 차선에 완전히 붙기 전에 그 전에 좀 조절을 하죠. 예, 이미 여러 번 확인한 것처럼 이 8단 변속기는 전체적으로 무난하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 변속할 때 약간 좀 딱 끊어지는 그런 충격이 있는데, 그거는 뭐 스포츠 모드니까 인위적인 세팅이라고 봐야죠. 예, 지금은 이 코너를 스포츠 모드로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감기죠. 스포츠 모드에서 약간 좀 드리프트 비슷하게 나오려고 그러고 모션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동일한, 사실 동일은 아니죠. 아까랑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그 거의 비슷한 코너를 비슷한 그 스로틀 전개로 달리면은 그 컴포트와 스포츠 모드에서의 거동이 다르죠. 이게 아마 앞뒤 토크 배분이 달라서 그렇겠죠. 스포츠 모드에서는 아무래도 뒤로 좀 더 많이 가니까 그런 모션의 차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이 차가 그 고단 기어로 저 RPM으로 운전을 하면은 그 좀 떨림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전달되는 진동이 더 생기고, 간헐적으로 저쪽 도어 트림 쪽에서 이렇게 부르르 하고 약간씩 떠는 그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대략 8단으로 한 1500rpm 정도? 그렇게 좀 낮게 달리면은, 예, 지금 방금도 저기 들리죠? 좀 진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2.0 디젤 엔진의 산타페 소렌토와 좀 다른 점, 못한 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투싼 2.0은 기존에도 가속력이 괜찮았는데 이 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6단보다 빨라졌는지 또는 뭐 비슷한지는 지금 정확히 판단이 안 되지만, 그 이 차가 지금 완전히 길이 안 든 새 차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동력 성능은 충분히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최고 속도는 그 7단에서 나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예전에 그 투싼이나 스포티지 2.0 타본 경험에 의하면은 투싼 스포티지 2.0은 산타페 소렌토 2.2와 동력 성능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고속 안정성은 차급을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좋은 수준이고, 빨리 달려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어요. 보통 SUV는 키가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출렁거리고 좌우로 뒤뚱대고, 그래서 고속으로 달리면은 좀 불안해지기 쉬운데
투싼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과 뭐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기존의 투싼도 고소한 녀석이 괜찮았거든요. 예, 오늘 투싼 2.0 디젤 모델을 타봤는데요. 기존에 비하면은 그 안팎의 디자인이 달라지고 편의 장비나 안전 장비도 많이 추가가 됐죠. 그 외관 같은 경우에는 구형보다 확실히 좀 더 새로워진 면이 있는데, 저 황희정성 유적지 어르신이는 기존 모델보다 훨씬 낫다고 하네요. 훨씬 잘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의 및 안전 장비도 동급에서 가장 좋은 수준이죠. 자동차든 기계든 새로 나오는 게 좋잖아요. 이 투싼 역시도 부분 변경이 되면서 기존에 부족했던 부분 또는 점들을 좀 더 부각을 시키면서 상품성을 더욱 높였다고 하겠습니다. 이 단점으로는 이게 좀 진동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공회전 때 진동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이 지금처럼 8단으로 90km 달리면은 RPM이 한 1400, 1300 되는데, 이렇게 고단 저RPM으로 달릴 때 이 떨림이 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기서 잡소리가 계속 나죠. 저 A필러나 저 도어트림 쪽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신경이 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90km가 되게 많이 사용하는 그런 속도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신경이 좀 많이 쓰일 수 있고, 그리고 이 차 역시도 좀 세차 냄새가 많이 나요. 바로 엊그저께 탔던 소렌토만큼은 아니지만 이 차 역시도 좀 세차 냄새가 좀 강하게 납니다. 예, 이로써 투싼 부분 변경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